2026년 5월 4일 오후 8시 방송국 채널도 아니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편성도 아닌 스튜디오 C 1 유튜브 채널에 불꽃자구 이 첫 회가 공개됐다. 그런데 최고 동시 시청자는 15만 7천 명까지 치솟았다. 더 놀라운 장면은 2주 뒤에 나왔다. 5월 18일 공개된 3회는 시작 15분 만에 동시 시청자 10만 명을 넘어섰고 최고 20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이후 4회와 5회는 최고 동시 시청자 22만 명 선까지 올라섰다. 시청자들은 익숙한 방송국 번호를 누른 것이 아니었다. 장시원이라는 이름, 김성근 감독과 불꽃 파이터즈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들 야구 이야기를 따라 움직였다. 플랫폼이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플랫폼으로 관객을 데려온 것이다. 불꽃 야구 시즌2의 공식 발표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인기 예능의 새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이 아니다. 발표 당시 프로그램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는 2025년 12월 불꽃자구 영상물과 연속 영상물의 제작과 전송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스튜디오 C1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26년 4월 3일 이를 기각했다. 방송계 결정 내용이 알려진 날짜는 4월 6일이었다. 시즌2 첫 직관 경기까지 불과 13일을 남긴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장시원과 스튜디오 C 1은 멈추지 않았다.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불꽃 파이터즈와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의 시즌 첫 공식 경기가 열렸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중 앞에서 실제 경기를 치렀고 5월 4일에는 촬영된 내용을 첫 방송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말로만 시즌2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구장 대관 선수단 운영, 촬영 인력, 편집 인력 티켓 판매 광고, 영업까지 모두 실제 자금과 인력이 들어가는 결정이었다. 바로 여기서 불꽃야구 시즌2 제작비의 진실을 봐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회당 제작비가 얼마다 전체 투자액이 수십억 원이다. 특정 대기업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말이 끊임없이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불꽃야구의 정확한 회당 제작비와 전체 시즌 예산을 단정할 수 없다. 확인된 것은 JTBC와 스튜디오 C1이 과거 최강야구 제작비와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이다. JTBC는 스튜디오 C, 1이 최강야구, 세개 시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알려진 주장 규모는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제작비를 마음대로 부풀릴 수 없는 계약 구조였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며 과다 청구 여부와 최종 책임은 본안 소송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따라서 불꽃야구 이 제작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야구 예능이 왜 큰돈을 필요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스튜디오 예능은 정해진 세트 안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회차를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불꽃야구는 다르다. 한 경기를 제작하려면 실제 야구장을 빌려야 하고 선수와 코칭 스텝, 심판 상대팀 장내 운영 인력, 안전 요원, 의료 인력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고척 스카이돔이나 부산 사직야구장처럼 규모가 큰 장소에서 직관 경기를 진행하면 티켓 시스템과 관중 동선 보안, 전광판 음향 조명 운영도 필요하다. 촬영도 단순하지 않다. 투수의 손끝 타자의 표정, 더그아웃의 작전, 외야 수비의 움직임 관중의 반응을 동시에 잡으려면 여러 대의 카메라와 장시간 녹화 장비가 투입된다. 야구는 한 경기가 3시간을 넘기기 쉽고 경기 전 훈련과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촬영 시간은 더 길어진다. 제작진은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감정선을 한 편의 이야기로 재구성해야 한다. 자막, 기록 그래픽, 음향, 음악,
예고편까지 더해지면 후반 작업의 규모도 일반 예능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시원은 정확한 제작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즌 1을 움직였을까? 핵심은 한 사람의 이름이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 사업적 신뢰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장시원은 2022년 6월 시작된 최강야구를 통해 은퇴 선수들의 재도전, 김성근 감독의 승부 철학, 실제 경기에 긴장감을 결합한 야구 예능 문법을 만들었다.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송승준, 유희관, 니퍼트 같은 선수들은 단순한 출연진이 든 출연자가 아니라 각자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장시원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 자산을 만들었다. 첫째는 선수와 제작진의 신뢰다. 방송사와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김성근 감독과 다수의 기존 선수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둘째는 팬덤의 신뢰다. 프로그램 이름과 유통 경로가 바뀌어도 팬들은 새로운 채널을 찾아왔고 긴 러닝타임의 영상을 동시에 시청했다. 셋째는 광고주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다. 첫 회, 최고 동시, 시청자 15만 7천명 3회 20만 5천명, 이후 22만 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다.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모이는 충성 시청자가 존재한다는 사업적 증거다. 대기업이 움직였다는 표현도 여기서 과장과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 장시원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불꽃자구 이 전체 제작비를 부담했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 실제 협찬과 간접 광고가 등장하고 대형 구장에서 직관 경기가 이어지며 온라인 공개가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여러 사업 파트너가 프로젝트의 흥행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이 보는 것은 한 사람의 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팬과 선수와 콘텐츠의 규모다. 장시원이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표현은 결국 협상력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 외주 제작사는 방송사의 편성표와 유통망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불꽃야구인은 제작자가 직접 채널을 운영하고 예고편과 본편을 공개하며 직관 티켓과 협찬 노출을 연결했다. 시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광고주는 방송 시청률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몇 분 만에 10만 명이 모이고 장시간 이탈하지 않는 시청 흐름 자체가 광고 가치가 된다. 장시원은 이름만으로 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아래 모이는 관객의 행동을 숫자로 증명해 협상 테이블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 불꽃자구 이 트라이아웃도 그 힘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2026년 4월 공개된 예고에서 장시원 단장은 김성근 감독에게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44명이 2차 개별 테스트에 나섰고 전체 심사에는 약 12시간이 걸렸다. 이미 이름을 알린 프로 출신 선수뿐 아니라 대학 선수와 독립리그 선수까지 기회를 얻기 위해 모였다. 법적 분쟁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는 사실은 불꽃야구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도 실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근 감독의 존재도 결정적이다. 1942년생인 김성근 감독은 수십 년 동안 프로야구 현장을 지켜온 지도자다. 그의 훈련 방식과 냉정한 선수 평가 한 점을 지키기 위한 집요한 야구는 불꽃야구의 중심 서사가 됐다. 장시원은 김성근 감독을 단순히 강한 지도자로 소비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승리를 연구하고 무명 선수의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는 인물로 보여줬다. 팬들이 시즌 2를 기다린 이유는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다음 선택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2026년 4월 19일 연천 미라클전은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꾼 첫 장면이었다. 연천 미라클은 독립야구단 가운데 강팀으로 평가받는 상대였다. 불꽃 파이터즈는 이름값만으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실제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했고 이대호의 동점 적시타와 유희관의 마지막 수비까지 이어지는 긴장된 승부가 펼쳐졌다. 제작진은 이 경기를 5월 방송에 담아냈고 시청자는 결과를 알고도 과정에 몰입했다. 이것이 불꽃야구가 가진 콘텐츠 경쟁력이다.
이후 팀은 부산 사직야구장으로 이동해 롯데자이언츠 퓨처스 팀과 맞붙었다. 서울 고척돔에서 부산 사직구장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시즌2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단위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관 경기는 방송용 장면을 만드는 동시에 티켓 수입, 현장 광고 지역, 팬덤, 후속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낸다. 하나의 경기가 여러 수익 구조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장시원 신화라스 아이시안 신화를 무조건적인 성공으로만 포장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불꽃야구 시즌1이 최강야구의 후속편으로 인식될 수 있고 JTBC가 축적한 성과를 이어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JTBC는 공동 제작 당시 표준 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했고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 수입의 약 50%를 스튜디오 C1이 배분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JTBC가 보유한 권리는 이미 제작돼 납품된 영상물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저작권 포맷 출연진 수익 배분이 모두 얽힌 산업 분쟁이다. 그래서 불꽃야구의 진짜 의미는 승패가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다. 장시원은 방송국이 없어도 프로그램을 공개할 시대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팬들은 채널보다 사람과 이야기를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시에 개인의 브랜드가 아무리 강해도 저작권과 계약 제작비 투명성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불꽃야구이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본안 소송과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작비와 광고 수익 구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넘어 다음 세대 선수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다면 장시원의 선택은 방송사를 떠난 제작자의 모험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결국 2026년 5월 4일의 15만 7천 명은 단순한 시청자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플랫폼보다 사람을 선택한 관객의 집단 행동이었다. 5월 18일에 20만 5천 명과 이후에 22만 명은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장시원이라는 이름이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말의 진짜 뜻도 여기에 있다. 기업이 한 사람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올린 신뢰 선수단, 제작 능력,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기업의 판단을 움직인 것이다. 불꽃야구 시즌2는 지금도 그 위험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애니메이시. 그리고 이 실험의 최종 승자는 법원도 방송국도 제작사도 아닌 끝까지 지켜보는 시청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